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매수는 신중하십시오. 오늘도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화재놀이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소환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 매일 유업, 두 번째 용의자 하츠, 세 번째 키스트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매일 유업,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 분유 수출 성장 기대, 전고점 돌파 가능. 그동안 흰 우유의 재고가 상당히 늘었다. 이런 이슈가 그렇죠. 악재로 작용했었죠. 네, 언제부터 중국 분유 수출이 재개된 겁니까? 일단 중국 분유 수출 재개는 뭐 그동안에 꾸준히 있었는데 중국 분유 수출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소화가 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홍콩의 분유가 동났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왜 동났나 봤더니 중국 사람이 다 사간대요. 네. 홍콩 애들은 먹을 분유가 없다 막 이런 이제 엄살까지 폈었는데 이 중국 시장이 이 분유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한 자녀 정책을 없애고 두 자녀 정책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입이 많아지니까 분유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또 중국이 도시화돼 가잖아요. 도시화돼 가면은 일을 해야 되니까 워킹맘이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은 당연히 모유 수유가 안 되니까 당연히 또 분유를 먹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이런 부분에 그 분유 수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이 매일 유업의 그 전년 대비 수출이 한 35% 증가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수치상으로 보면 다 분명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증거 자료 몇 개 보면서 오늘 증거 자료가 무려 4개예요. 4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이게 중국의 연간 신생아 현황인데요. 2015년, 2016년 여기다 이제 보시면은 두 자녀 정책이 얘기된 것과 보면은 진짜 거의 2배 늘었죠. 네.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애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뭐 먹거리도 필요할 거로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게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중국에 정확히 표현했다면 맞는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증거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애들이 늘어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분유 시장이 당연히 늘어나죠. 이게 그 단위가 달러거든요. 286억 달러. 이게 뭐냐? 분유 시장입니다. 오로지 네. 중국 분유 시장. 5년 사이 2배네요. 그렇죠. 거의. 그럼 이렇게 중국 분유 시장이 늘어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어떤 분유를 좋아하느냐 하는 게 또 의미가 있죠. 세 번째 네네. 증거 자료 그거 나옵니다. 자, 중국의 엄마들, 중국의 부모들이 좋아하는 유아용 분유 제품, 저 왼쪽에 58% 수입 분유. 그 다음에 요 밑에 15%만 국내, 중국 국내. 나머지 선호가 없으니까 절이 붙어버리면은 80%죠. 그러니까 중국 분유 분유가 시장.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중국에는 보니까. 계란도 가짜 계란 나오고 뭐 네네. 분유도 막 이러다 보니까 먹거리 네, 안전성이죠. 거기에 대한 네. 이미지가 무진장 안 좋은데 우리도 안 좋은데 국내 그 소비자들도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분유를 쓰다 보니까 수입 분유 시장은 커지게 돼 있죠. 커지는 게 분유 시장 전체 커지는 거에 대부분이 수입 분유 시장이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분유입니다. 분유. 자, 분유인데 요거 가만히 보시면 맨 위에가 매일유업, 남양유업, 롯데푸드인데 남양유업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주가가 비쌉니다. 매일유업보다. 근데 매일유업의 그 분유 가격은 328위안. 남양유업은 250유안. 이러면 가격이 훨씬 높아요. 그러네요. 근데 중국 사람의 소비 심리는 높은 가격을 선호하는 도시에서는. 그래서 매일유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서는 것은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그 매일유업이 제시한 중국 분유 수출 시장 성공적으로 뭐 성장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차트 잠깐만 좀 보일 수 있습니까? 이 매일유업 차트,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네. 이 일봉 차트잖아요. 오늘 올라갔다가 흘러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38,000원, 4만원권 좀 길게 네. 보시면 38,000, 4만원이 이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는 네. 거래가 평이하잖아요. 늘어난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물량들은 올라가면 저 물량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매물화될 개연성이 있죠. 그걸 시장에서는 경계하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지금 세계 육아공협회 평균 퍼가 한 24배 정도 됩니다. 네. 평균 퍼가 24배 정도 되는데 이 평균 퍼에 지금 매일유업 퍼도 뭐 얼추 근접해요.
뭐 그렇다면은 혼자 치고 나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새로 부각되지 않는, 예를 들어 중국 분유 시장의 점유율이 50%다 뭐 이렇다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다.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것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일 위협은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고서 똑같은 그 증거를 보고서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이 중국 분유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2018년까지도 시장이 더 커지는 규모도 아까 표로 확인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박스권 돌파 되겠지 라면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래를 실으면서 이미 돌파가 되고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를 하고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이고, 이에 자회사 중에 그 제로투 세븐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아동복 만드는 회사. 그 회사도 성장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실 때 분유하고 자회사의 옷, 아동복 이것까지 같이 보시는데 4만 원권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때 보시는 것이, 오늘 뭐 증권사에서 5만 얼마 제시했더라고요. 그 제시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매물대는 돌파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용학 대리님, 매일 유업 어떤 증거를 갖고 오셨나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증거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국내 업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분유 수출액과 영업이익 비중입니다. 국내에서 소비가 되는 분유나 우유보다는 중국 수출의 영업이익률 기여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진다라는 것을 좀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앞으로 분유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거는 전문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자녀 정책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바뀌고, 그리고 멜라닌 파동 이후에 자국 분유보단 수입 분유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아지고, 기본적인 요건들은 다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유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분유에 대한 앞으로의 증가 속도는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중에 45% 정도 비중 가지면서 내일 유업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분유 시장이 커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일차적으로 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위험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쌓인 재고, 기본적으로 재고가 쌓이면 가격을 내려서 재고를 털어내는 게 기본적인 시장 논리인데, 그래도 원유 가격 연동제 묶여서 좀 가격 조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부담감이 가는 거는 4만 원대 돌파를 작년에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있는 매물 부담감은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물론 중국향 분위기는 좀 좋지만 다른 이런 기술적인 요인과 국내 요인들로 인해서 좀 위험에 놓아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매일 유업. 현재 중국에서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들, 그 성장성이 앞으로 돋보일 수 있는 기업들 많이들 찾아보고 계시죠. 특히 중국의 영유아 시장에서 어떤 한 분야를 정말 꽉 휘어잡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정말 큰 성장성 보장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국의 분유 수출로 인해서 실적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매일 유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격대가 있는 분유로서 먹거리에 불안한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국내의 이 공급 과잉 문제, 또 4만 원대 주가의 매물 부담, 매일 유업 과연 중국 모멘텀으로 돌파 가능할 것인가? 두 분 모두 오늘 증거 불충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험으로 분류하죠.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하츠.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기관의 꾸준한 매수, 주택시장 회복 온기가 지속된다.
오늘 건설주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그렇죠. 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요. 과연 건설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장밋빛 기대로 그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오늘 장에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건설 경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질 거다. 정책이 뭐가 나올 거다. 근데 사실상 정책이 나와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츠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하고 관련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 후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스레인지를 켜게 되면 그에 이제 후드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네. 요새 가스레인지 잘 안 쓰고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죠? 네, 전기레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 수익성을 계속 줄 거냐 하는 문제 한 가지 하고, 하츠가 만드는 게 후드잖아요. 후드는 갖다 올려놓고 하는,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비약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술력이 대단히 요하는 그런 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파세코도 새롭게 그 석유 스토브를 만든 업체인데 그쵸. 레인지 후드 쪽을 한다고 어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대단한 경쟁력을 갖추는 거나 아니면 이게 뭐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는 장벽이 쳐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기술력이 없는 부분이라면 돈 되는 상황이 됐다. 건설이 좋아져서. 그러면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단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 수급은 좋아요. 투신권이 아주 강한 매수를 보이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노출된 것이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네.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모습이고, 처음에 말씀하신 건설 경기의 기대감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뭐 나쁜 그 모양새는 아닌데, 이게 사실 주가의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츠에 대한 부분의 증거 자료 첫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하츠의 그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제가 노란 박스를 칠한 부분이 있거든요. 급등을 했죠. 급등하면 추가 상승의 에너지는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시장 상황입니다. 이 급등 양상이 진행되는데, 여기 지금 노란 거에 더 큰 노란색을, 옅은 노란색을 칠한 네. 부분을 보시면은 선 차트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봉 차트 위로. 그 선 차트의 움직임이 아주 급격하게 거의 한 80도 정도 각도로 올라섰잖아요. 이 각도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국면에 와 있고, 두 번째 증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되니까 이걸로 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정도로 강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수세가 네. 최근 들어 매수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럼 이 최근 들어 매수했는데 주가가 주춤해서 고점에서, 앞에 증거자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요 최근 들어 매수했는데 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앞에 이 물량들이 소화 안 되면 굳이 적극적으로 사서 끌어올릴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매물대인데 나서서 개인들 수익을 내줘야 되겠어 기관들이 희생하자, 이럴 생각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은 떨어진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기대감이죠. 확인된 건 없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가 유입됐지만 최근 들어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요. 비싸지만은 반등할 때 바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꾸준하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은 모습이다. 따라서 하츠도 오늘 요 시점에서는 위험에다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정확해 본다면 이 기업 자체가 건자재 쪽의 어떤 핵심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도 어제 용의자와의 시간이었나요? 그 파세코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 쪽으로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용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 그렇게 플러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자, 하츠. 김용학 대리님, 지난해 분위기가 한창 건자재 쪽에 좋을 때 하츠가 또 레인지 후드 B2C로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6,400원까지 올라갔다가 확 밀렸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또 5,600원까지니까 어느 정도 회복력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상 기대감을 최고조로 반영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지 수사를 해주시죠. 네,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 이상으로 갈 만한 요소는 현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선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뭐 동시적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뭐 4,000원대에서 5,000원대 이상으로 이렇게 반등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건설 시황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면서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흑자 전환한 실적들 때문에 이렇게 좀 반등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하츠가 하고 있는 이제 후드 시장에서는 뭐 어쨌든 한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NX 계열의 엔텍이랑 함께 80% 이상 과점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뭐 또 생산되는 제품이 뭐 대형 건설사, 아파트 지어질 때 B2B로 이렇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시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흑자 전환을 하는데 만족은 어쨌든 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뭐 분양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에 실적 체크가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좀 따졌을 때 PER로 따졌을 때도 작년 기준으로 한 20배가 훨씬 더 넘는 구간이라서 모회사 격산이 한 15배 내외 정도라서 밸류적으로도 좀 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6,000원대 작년에 계속적으로 못 넘었던 구간이 6,000원대 매물이 또 상당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매수하기는 섣불리 손이 나가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뭐 건설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뭐 실적이 좀 나오는 것을 체크하는 이후에 좀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츠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건자재주 대장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과 호조세가 상당했을 때 이 기업도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B2C 쪽으로도 진출하게 되면서 조금 다각화되는 부분들도 보여줬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또 지금 다시 한번 5,000원대 이상, 5,6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부분, 2년 만에 턴 어라운드라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자, 과연 이 시점에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증거 불충분의 의견 주셨습니다. 하츠,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 키스트.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김수현, 프로듀서 출연 확정, 제2 별그대 기대감 고조. 자, 아직 가칭 드라마 제목이에요. 프로듀서. 예능국 PD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인데요. 그 별그대 작가가 참여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네. 뭐 박지은 작가라고 하는데 박지은 작가 작품에 결정됐다라는 게 어쩌면 그 앞에 했던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있었다. 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봐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머머. 네. 그냥 그 개괄적인 내용만 들었고 내용을 네.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게 그 시청률이 28% 나왔답니다. 28%. 그럼 많이 나온 거래요. 그게 드라마에서는. 28% 나와서 상당히 그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이게 중국도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볼 때 항상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게 이게 SBS 작가죠. 이게 박지은 작가가. SBS 작가이기 때문에 SBS에서 분명히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겠죠. 네. 그럼 SBS에서 방영이 될 때 SBS의 주가 움직임, 광고가 많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SBS나 이걸 또 그 프로듀싱 하는 SBS 컨텐츠 허브나 그러니 수익을 내는 SBS 미디어 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준다면 아마 이게 중국 시장에서 먹힌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보실 때 참고하실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별 그대라고 하는 기존의 드라마만큼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장에서 먹힐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걸고 넘어질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그 증거 자료로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증거 자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증거 자료 이게 뭐냐면 키스트에 전 항상 키스트 보면 왜 자꾸 카이스트가 생각이 나죠? 학구적이시네요. 키스트가 예. 신용이 지금 이만큼 늘어 있습니다. 400만 주. 400만 주 신용. 네네. 이 400만 주 이거 무진장 큰 거거든요. 저기 봐보세요. 세로로 거놓은 거 있죠? 저기. 세로로 거놓은데 저기가 주가 고점이었어요. 두 번째 증거 자료 보세요. 저희가 주가 고점이었는데 그 고점이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가 아까 그거에 고점이었는데 그 근접하고 신용은 더 늘었다면은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만큼 거래가 수반대에 커버가 될 겁니다. 거래량 미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주가 상승은 여기서 4,000원권 치고 나가는 게 여의치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급증은 바로 단기 매물로 자리매김을 해서 오히려 오늘 거래된 것이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험에다가 분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학 대리님은 이 용의자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키스트 오늘 또 상승 추세 좋은 것 같은데요. 뭐 프로듀사 이거는 SBS라는 KBS에 방영될 예정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캐스팅된 배우들만 보아도 차태현, 뭐 공효진, 아이유, 뭐 김수현 이까지 좀 라인업만 봐도 어느 정도 시청률 부분에서나 뭐 충분히 담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 상권도 뭐 별그대 이후에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좀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그대 때 보여줬던 랠리에 이어서 2차 랠리도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상 수익 한 100억 이상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PR로 봤을 때 30배 미만이라서 엔터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돈은 잘 버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이루고 있기에 전고점까지는 모멘텀 투자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석방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수현의 새 드라마 프로듀사 출연 소식, 별그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KBS 드라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별그대 작가가 참여를 합니다. 프로듀사, 아이유, 공효진, 차태현까지 굉장히 좀 묘한 조합이죠. 좀 보기 드문 조합인데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1회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네요. 별그대는 느낌이 아마 많은 분들 딱 오셨을 거고요. 자, 과연 그런 좀 좋은 느낌 줄 수 있을까요? 프로듀사 출연 확정, 앞으로 이 키스트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단 신용 물량이 상당하다는 점이 좀 부담입니다. 하지만 키스트 기업 자체도 실적을 내고 있는 데 비해서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부담감은 또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하죠. 자, 오늘 새 용의자 다 위험 의견 주셨던 하재누리 전문가님은 가격 전략 없으시죠? 그 작가가 KBS로 옮겼나요? 제가 그 작가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저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 TV 그거는 SBS 방영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전략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김용학 대리님은 키스트를 석방해 주셨어요. 전략 세워 주실 건가요? 네, 뭐 3,500원대 매수 가능하다면 이 구간 아래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정도까지만 한 4,3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00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른 용의자들과 다시 돌아옵니다.